여기 저희 지금 일찍 오신 분들은 요 와이파이 잡으시고요. ISCU A503 잡으시고 요 비밀번호는 소문자 I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결되셔야 저희 실습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 연결해 주시고 강의 자료랑 실습 파일은 다 받으셨죠? 네, 그것도 좀 준비를 해 두시고요. 저희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서비스 마케팅 학과의 박아름 교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사실은 AI 서비스 마케팅 학과에서 이번 학기에 나도 인공지능 할 수 있다라는 특강 시리즈를 연이어서 하고 있고 이게 벌써 3번째입니다. 아마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특강은 온라인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지금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특강 주제를 정했거든요.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성형 AI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 그런 인재들한테 또 어떤 역량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는 요즘 마케팅 중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라이브 커머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도 지금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초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오늘은 세 번째로 챗GPT와 RAG를 활용한 FAQ 챗봇 만들기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김태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워낙에 테크니컬하게 잘하시는 분이고 또 기업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우리가 2시간 만에 후딱 만들 수 있게 좀 난이도를 낮춰서 좀 강의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태경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날이 시원해졌습니다. 강의하기 좋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그 FAQ 챗봇 만들기 강의를 맡은 경희대학교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경영대학에 소속된 교수고요. 여러분들 테크니컬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 배경은 완전히 경영학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용 자체가 워낙 이게 어려운 주제였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챗봇 만들기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한 5년 전만 해도 챗봇을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한 예로 모 우리나라의 모 카드 회사에서 챗봇을 만드는데 수백억을 들였던 게 한 5년 전이고요. 심지어 그게 실패해가지고 챗봇을 유학 보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서비스를 접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무수히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2000년 초반에 이커머스 사이트들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도우미들을 웹사이트 옆에다가 붙여서 챗봇 서비스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 전에는 1980년대에도 챗봇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챗봇이 약간 사람들의 심심한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챗봇이었는데 그것도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만들기가 굉장히 난해한 서비스입니다. 챗봇은.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인공지능도 필요하고,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브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야 되고, 또 사람도 챗봇과 얘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희가 어린이하고 대화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애기들하고 대화하는 법이 다르듯이 얘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돈은 많이 들고 일은 안 되고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프로젝트 할 때 챗봇 프로젝트 자문도 들어가고 평가도 해보고 실제로 들어가서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업들 3개를 끌고 들어가서 통상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프로젝트를 해서 나오는 챗봇도 잘 움직일까 말까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는 만들어 볼 겁니다. 챗봇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한 푼 안 들이고는 아니죠. 한 달에 2만 원 정도 드는 돈으로 챗봇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왜 생겼나 또 생각해 보고 실제로 현재 인공지능 수준이 어디까지 이뤘나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그 RAG라고 하는 컨셉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FAQ라고 되어 있는데 FAQ가 뭐냐면 자주 묻는 질의 답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기업들한테 혹은 서비스하는 플랫폼 애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저희 학교들도 다 있습니다. FAQ가. 그래서 그런 자주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 답변서를 미리 만들어서 웹사이트에다가 올려두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게 전화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제발 전화하지 마시고 보시고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같은 걸 계속 물어보니까요. 응대하려면 또 직원분이 힘을 써야 되고 또 새로 조직도 있어야 되고 물어보는 사람 입장 24시간 동안 365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웹사이트에다가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챗 GPT 스토어라고 있는데 이건 뭔가 챗 GPT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예, GPT가 뭔지는 잘 모르시겠죠? GPT. 그 GPT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이게 챗봇 서비스입니다. 챗 GPT가. 그래서 그 챗봇 서비스 안에 들어있는 그 스토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GPTS라고 보통 부르는데 GPTS를 이용해서 저희가 FAQ 챗봇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간단하게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좀 기초 내용들을 다뤄볼 겁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RAG가 뭔지, 그리고 GPT에 대한 이해, 그리고 챗GPT-4o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GPTS에 대한 것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FAQ 봇을 만들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주제인데요.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란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일단 데이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 전공인데요. 저는 박사 전공이 데이터 전공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요. 데이터라는 게 뭘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값입니다. 값. 어떤 값을 기록해 놓은 것.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뭔가 적어 놓으시면 그거 데이터입니다. 그냥 기록되지 않은 것은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냥 없어지는 거고 여기 매체라는 거에서 기록하면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뭐든 기록하고 종이에다가 뭐든 적고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데이터인데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낮춰서 생각해 보면 여기 보면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숫자인데 숫자는 데이터죠. 문자도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I love you라고 하는 저런 문자열이라고 부르는 저것도 다 데이터입니다. 기타 등등 많죠. 그래서 숫자나 문자나 논리값, 참거짓 이런 것도 데이터고요. 날짜도 데이터, 위치 이런 것도 다 데이터인데 저런 값들이 어딘가 적혀 있죠. 요즘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대부분이 온라인 서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쓰시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쓰실 텐데 여러분이 작성한 데이터들이 다 서버에 올라갑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그 큰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컴퓨터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세상에 있는 컴퓨터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도 사실은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데이터죠. 데이터가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서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적을 때는 그냥 눈으로 보고 찾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너무 많으면 이제 눈으로 보고 찾기에는 힘들죠. 저희가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이 너무 많으면 그 책 한 권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뭔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이제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냥 위에처럼 이렇게 값으로 기록하는 식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아래처럼 기록합니다. 키와 value, 값과 키, 이 두 가지 요소로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요즘은 데이터를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게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키라고 하면 이제 열쇠죠, 열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쇠인데 데이터에서 있는 키가 어떤 의미냐면 이 데이터가 뭔지를 설명해주는 다른 데이터를 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름 그러면 김태경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김태경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라고 할 때 앞쪽에 있는 걸 우리가 키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걸 이제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태경은 이름이다 했을 때 이름이 키가 되고 김태경이라는 것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B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데이터 셋을 우리가 키가 쌍 이렇게 부릅니다. 대부분의 빅데이터들은 요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 밸류로. 그래서 빅데이터 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빅데이터의 단위입니다. 키 값당. 그래서 우리도 데이터를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앞으로 해줄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RAG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키 값상으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질문. 자, 블럭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소속, 빅데이터 응용, 성별, 이름, 김태경, 남자가 있는데 요거를 키 밸류 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일단 키가 뭐가 될까요? 여기서 소속이고 성별, 이름이 키입니다. 키고 값은요. 빅데이터 응용, 김태경, 남자입니다. 무질서하게 저렇게 섞여 있어요. 페어가 되어 있지 않죠. 그냥 키도 데이터고 값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다 데이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거를 페어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 읽으면 소속은 빅데이터 응용, 이름은 김태경, 성별은 남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나면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데이터 양이 줄어듭니다. 아까는 블럭이 6개였는데 이제는 데이터 블럭이 3개가 되죠.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많으면 저희가 찾기도 힘들고 다루기도 어려운데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데이터 단위가. 그러니까 이제 노력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은 내용이 아주 분명해졌죠. A는 B, A는 B 이런 식으로 정리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그냥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죠. 소속은 빅데이터 응용, 이름은 김태경, 성별은 남자. 그냥 문장이 됩니다. 데이터 자체가. 그래서 데이터의 변환이 쉽습니다. 또 하나는 이해도 쉽습니다. 그래서 키 밸류로 만든 데이터는 사람만 활용하기 쉬운 게 아니라 인공지능도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 개발할 때 이런 식의 키 밸류 쌍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걸 어려운 얘기로 하면 그래프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까지는 아실 거 없고 키 밸류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A는 B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합쳐진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Q&A가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Question, Answer, 질문, 답, 질문, 답, 질문, 답 이런 식으로 페어가 돼 있어요. 왜 FAQ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냐면 이렇게 페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는 두 개를 합치면 좋습니다. 두 개씩만 합칠 수 있으면 뭐 세 개도 사실은 두 개씩으로 만들 수 있고 네 개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장이 되게 쉬워요. 어쨌든 지금 이 국면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데이터란 건 key value가 합쳐진 거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자,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썼습니다. key value 페어를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이제 FAQ 데이터를 이제 근데 데이터를 만들 때 이제 어떻게 만들면 좋으냐라는 힌트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장면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조그마한 회사, 큰 회사는 아니면 사원 5명, 10명 정도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매우 이제 자원이 없죠. 보통 큰 기업은 정보 시스템도 잘 되어 있을 테고 지식 저장소도 있을 테고 뭐가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그 정도의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라는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서버들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인데 구글 드라이브를 쓰시면 데이터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 밸류 데이터를 어떻게 구글 드라이브로 쓰는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시면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오른쪽 화면, 왼쪽 화면으로 나눠져 있는데 왼쪽에 보면 신규라는 게 있잖아요. 저걸 클릭을 해서 이렇게 문서를 만듭니다. 구글 문서. 신규를 클릭 여러 옵션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쓸 거는 문서입니다. FAQ 그 봇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지금 올릴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 문서라는 항목입니다. 구글 문서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TXT 형식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로 만들 예정이에요. 자, 일단 제가 샘플 데이터를 좀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또 다른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제미나이라는 인공지능이.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인데 gemini.google.com에 들어가서 제가 이런 질문을 물어봤어요. 서울사이버대학이 어디에 있는가? 서울사이버대학을 설명해봐라. 그리고 이제 형식을 물어봤어요. 이제 키 밸류로 만들어라. 그러면 인공지능이 내가 답변해야 되는 걸 갖다가 키와 값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제미나이가 내놓은 답변이 이겁니다. 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위치, 장소, 특징 이렇게 돼 있죠. 다양한 학과, 온라인 학습 시스템, 전국 각지의 학생 이렇게 잘 보시면 다 콜론이 붙어서 키 밸류로 다 정리해서 저한테 던져줍니다.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방식도 여러분이 키 밸류를 정해서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이 FAQ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지? 우리가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또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표현은 뭐든 좋습니다. 학습, 훈련, 교련 뭐 다 좋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입력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인공지능을 쓰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미나이라는 저 인공지능이 구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보통 입력을 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정보들은 다 구글에 있잖아요. 홈페이지만 제대로 만들어놔도 구글에 정보가 다 뜹니다. 웬만큼 다 오픈시켜 놓으면. 그래서 지금 서울사이버대학도 구글에서 이렇게 정보를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만든 파일을 혼자서 만들려고 하면 되게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서 막 컴퓨터 열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키밸류로 막 계속 만들려고 그러면 힘이 드니까 그냥 사원이 10명이 있으니까 10명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공유 기능을 써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가시면 이 공유를 눌러서 이렇게 공유 링크를 만든 다음에 그 링크를 이제 공유를 해서 여기 보면 링크 만들기가 있고 링크 복사하기가 있죠. 복사하기를 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회사에 있는 FAQ 데이터를 올려보자. 그래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제 만들게 되면 빨리
만들게 되죠. 그럼 회사가 어떤 부서는 뭐 서울사이버대학을 예로 들면 입학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또 그 입학생들을 또 관리하는 학사부서가 있고 그죠? 또 졸업을 시켜야 되고 여러 이제 취업에 관한 부서도 따로 있고 각자가 이제 갖고 있는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지식이 생길 때마다 공유 링크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면 그 지식 보관소가 계속 커지죠 이렇게. 그럼 특별하게 뭐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어떤 한 곳에서 이걸 뭐 다 통합해서 관리해 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공유 링크를 걸고 들어가서 본인들의 지식이 생길 때마다 뭐만 지키면 된다고요? 키 밸류만 지켜서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만 넣어주시면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들이 계속 쌓일 거예요. 쭉 쌓여서 이제 저희가 쓸모 있는 데이터들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런 쓸모 있는 데이터들이 우리만 안다는 거죠. 우리만.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다른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식 저장소에 있는 파일들, 아까 만든 문서가 한 100페이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쭉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프린트를 쫙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부서에다가 하나씩 갖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좋은 지식들을 모았다. 이걸 활용해보자. 그럼 책이 이만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옵니다. 밖에서. 전화가 와서 막 물어보죠. 그럼 책자를 열어가지고 그 중에 찾아서 응답을 해주면 되죠. 지금까지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좀 더 발전되면 그 책자를 온라인으로 넣어서 검색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전화가 오면 검색을 해서 사람이 이제 응답을 해주는 방식이죠. 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일단 책자는 필요합니다. 지식 저장소에서 만든 책자가 필요하죠.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고객 응대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계속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아시는 분 전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화를 한 사람도 힘들고 전화를 받는 사람도 힘들고 그 마비가 됩니다. 업무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까 했던 매뉴얼 자체를 온라인으로 이제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FAQ 형태로 되죠. 그럼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 고객한테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일을 전가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전화해서 찾아주고 응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를 조금 이제 바꿔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고객 불편을 좀 낮추는 방식으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진짜 지식 저장소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일을 할 건데 이제 파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파일을 저희가 이제 지식을 받아야 돼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문서에서 파일을 만든 다음에 메뉴를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에 보시면 이제 일반 텍스트로 되어 있죠. 자, txt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로 받으셔야 돼요. 지식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챗GPT한테 학습을 시키려면 txt 파일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txt 파일은 컴퓨터가 읽었을 때 별로 부담이 없어요. 일단 양도 적고 읽는 방식도 쉽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장점이 많습니다. 다른 형식은 읽지를 못하느냐? 읽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장점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좀 저런 txt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그냥 이제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에 바로 여기다가 이 지식 저장소에 바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는 식으로 바뀌었지만 저희는 실습을 해야 되니까 txt 파일을 받아서 사용하는 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저기 파일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구했느냐? 저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 관련돼 있는 FAQ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페이지의 데이터를 다 크롤링을 했습니다. 싹 크롤링을 해가지고 저장소로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상당히 데이터가 많죠. 그 FAQ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다 빌드하는 그런 거는 이제 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 놓여 있는 FAQ 데이터를 사용하는 식으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뭘까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txt 파일을 만들고 다운로드할 수 있죠. 저희가 이걸 했습니다. 다른 방법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지식저장소를 관리한다 하시면은 꼭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그 온라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셔서 협업하시라는 겁니다. 데이터랑 협업을 하셔야지 각 부서들이 지식이 만들어질 때마다 올리게 됩니다. 이런 방식도 반드시 키와 값으로 올리게끔 정책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회사에서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지식 회의를 하자, 날리지 미팅을 하자 해서 새로 만든 지식이 뭔지 물어보시고 그런 지식이 생겼어요? 그럼 다 올리세요. 해서 지식 저장소를 업데이트하는 활동을 매주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주. 특히 이제 회사가 크면 큰 회사들은 지식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KMS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ERP를 까시면. 근데 이제 작은 회사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식들이 다 본인 컴퓨터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모니터에 이렇게 3M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본인 수첩에 그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퇴사하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뭐 남들은 모르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용하기가 힘들죠. 챗봇을 만드는 회사들, 특히 이제 인공지능 상담사를 만드는 회사들이 예전에는 규모가 꽤나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지식 저장소를 만들어봐야 쓸 데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공부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걸 찾아볼 일도 별로 담당자 아니고는 없었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싼 챗봇 서비스도 한 5년 전에는 한 10억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항상. 사용자가 한 2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간단한 챗봇 정도도 10억입니다. 10억.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오늘 하루에 만들 수 있습니다. 챗봇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15분 내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어요. 비용이 안 들고 거의 안 듭니다. 거의 안 들고 그냥 조직 내에서 필요한 지식 관리 시스템을 언제든지 만들어서 쓸 수 있을 만큼 저렴하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쉬워졌기 때문에 안 쓰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햄버거를 판매하는 그런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 포함해서 한 3명이서 이걸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날마다 배운 거를 리뷰해가지고 지식 저장소에 올리세요. 그럼 나중에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본인 휴대폰 꺼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챗GPT가 우리 가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여기 있는 조그마한 햄버거 가게에 식기세척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걔가? 하지만 우리 지식 저장소에는 그게 들어있고 저희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그러면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저희가 쓸 수 있는 거죠. 지식을 저희한테 제공하는. 지금 챗GPT한테 여러분이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저게 뭐냐. 그런 거를 우리 가게,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지식저장소가 잘 관리가 되어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날리지 미팅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게 일단 인공지능을 잘 쓰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게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 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이제는 아닙니다. 개발자를 많이 들여서 잘 쓴다 이것도 아니고 뭐를 한다고요? 지식을 잘 이해하고 이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지식을 계속 업로드 시키도록 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에서는 키 값으로 구성된 페어를 만들면 정보를 잘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항상 값은 키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키와 값이 페어로 구성되게끔
값을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은 다른 사람과 절대 함께 편집할 수 없다. 보통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절대 이런 표현 나오면 거의 다 이게 오답이죠. 이게 틀린 겁니다.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갈 때 사실은 절대만 찾아도 60점을 넘기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게 조금 그렇죠. 이건 정답입니다. 절대 편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잘 같이 쓸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이제 RAG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RAG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철저히 찾아보세요. 근데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살짝 알려주는 거예요. GPT의 허언증 문제 때문에 이 RAG가 개발되고 다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허언증이 뭐냐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환각입니다. hallucination. 영어 단어, 이 단어는 평소에 저희가 절대 쓰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죠.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hallucination. 환각이라는 뜻인데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형 언어 모델, 우리가 LLM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대형 언어 모델이 인간의 말투를 흉내내기 위해서 만든 인공지능입니다. LLM의 첫 번째 목적은 사람처럼 이야기하기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챗GPT 같은 게 이제 LLM인데 말을 사람처럼 할 수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내용은 관계없습니다. 뭐 거짓말을 하든 진실을 얘기하든 사람처럼만 얘기해주면 LLM은 그 자체로 다 목적을 달성한 건데,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거짓말을 해대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잘 개발했구나 라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걸 쓰게 하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투는 흉내내는데 가짜 정보를 태연스럽게 능청스럽게 진짜처럼 얘기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과학자들은 오케이죠. 뭐 문제 없네. 야, 거짓말조차도 잘하는구나. 참 착하다 이렇게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얘 말 믿었다가 낭패 보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의 한 변호사가 GPT한테 판결 내용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그 판결 내용을 받아가지고 재판에 썼다가 패소하는 바람에 큰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 유럽에서 그 챗GPT가 유럽 데이터는 잘 없죠. 미국 데이터만 가지고 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언어적 문제도 있고 장벽도 많습니다. 처음에는요. 지금이야 많이 없어졌지만 자기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보문이나 그런 내용들을 잘 이야기를 못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접속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할루시네이션 문제들이 인공지능의 그런 쓸모? 이런 것들을 되게 제약시키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걸 우리가 허언증, hallucination이라고 부르고, 이게 왜 생기냐면 첫 번째로는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편향적이라서 그래요. 골고루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 배우다 보니까 자기 배운 거를 물어보면 대답을 잘합니다. 그런데 안 배운 걸 물어보면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대답만 잘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편향이 존재할 경우에는 모릅니다라는 대답하는 대신에 이 편향 때문에 생기는 오류 정보들이 발생이 되고, 이거를 좀 제어하기 위해서 요즘은 인공지능이 제일 좋은 인공지능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제일 좋은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어봐서 잘 모르면 저는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실망스럽죠.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모델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LM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이게 구현된 것만 해도 한 15년, 20년밖에 안 됐고 우리가 쓸만한 LLM이라고 하는 것은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복잡한 질문이나 모호한 것에 대해서는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너무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도한 일반화 문제가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이 정답을 내기 때문에 여러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을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이고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세부 사항들을 무시하고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5년 전에 학습된 데이터는 지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그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지 않습니까? 업데이트하는 내비게이션은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보면 도로공사 맨날 하는데 없던 길이 생기고 있던 길이 없어지고 이런 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5년 지금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일반화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항상 이거는 같을 거야. 이거는 뭐 얘랑 뭐 차이가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해버리면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을 이제 학습할 수가 없죠. 특히나 이제 법조계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판결문이나 이런 판례들, 재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기록했던 거죠. 그런 판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겪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굳이 그걸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해야 될까? 요즘 넷플릭스 보니까 장나라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연기를 하고 계시던데, 그런 이제 변호사님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꼭 사례를 좀 알 수 있는 걸까? 인공지능 쓰면 더 손쉽고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굉장히 세부적인 겁니다. 재판에서. 근데 인공지능한테 그거를 학습시키면 세부사항을 다 지워요. 근데 하나의 증거 때문에 하나의 그 법률적인 판단 때문에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데 이런 일반화를 시켜버리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거 믿었다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요즘은 이제 챗 GPT나 이런 LLM을 가지고 법률가, 이 사이버 법률가를 만드는 게, 와, 진짜 이거 어렵다. 라는 게 요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LLM 못 써먹겠네. 이 할루시네이션 문제 때문에 안 되겠네. 아니죠. 이제 이것도 옛날 일입니다. 옛날 일이고, 이제 RAG라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런 허언증 문제들을 빠르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는 허언증은 아닙니다. 허언증이라는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RAG로 극복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언증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예를 만들어 봤습니다. 워낙 요즘 GPT가 좋아가지고 GPT로 허언증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GPT보다도 좀 성능이 떨어지는 3.5 터보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New LMS 2 Mistral DPO라는 이제 AI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를 이용해서 허언증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요 화면은 제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여러분도 인공지능을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New LMS 2 Mistral DPO라는 이런 인공지능을 제가 이제 설치해가지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국에는 김순신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활약했고 일본을 점령했어. 일본한테 미안한데요. 일단 김순신에 대해서 좀 더 알려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죠? 여러분 딱 압니다. 거짓말인 거. 이거를 갖다가 허언증 문제를 해결하지 미스트랄 DPO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밑에 있는 걸 좀 확대해서 올려놨는데 김순신은 16세기 말에 생긴 대한민국의 유명한 장군으로 임진왜란 중에 활약하였고 일본을 점령했습니다. 그녀는 군사 전략가와 동시에 성별 등급의 차이를 무시한다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거짓말을 이렇게 잘합니다. 얘가 말은 아주 자연스럽고 능청스럽게 하죠. 전부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입력했던 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가 잘못 입력한 겁니다. 사용자가 입력을 잘못했더니 능청스럽게 받아서 자기도 잘못된 말을 이렇게 정보를 생산해냅니다. 요즘 GPT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성 평가라는 걸 합니다. 딱 이제 나온 결과를 한번 봅니다. 자기가 보고 이게 거짓말일 확률이 얼마일까를 먼저 판단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판단되면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것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입력했던 게 거짓말이다 내지는 좀 입력하는 게 안 좋다 생각되면 그것도 판단해서 사용자에게 경고를 알립니다. 너 잘못된 입력을 나한테 했다. 네가 하는 말은 거짓이다. 대고 거짓말이라고는 하지 않죠. 기분 나쁘니까.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진실된 답변을 유도합니다. 진실된 질문을.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현상을 잘 볼 수 없는데 3.5 터보잖아요. 3.5 터보는 언제 썼냐면 작년에 썼거든요. 작년입니다. 작년. 이게 올해는 옛날도 아니고 예, 작년입니다. 제가 지금 설치해서 쓰고 있는 New LMS2 Mistral DPO 이게 작년 11월 버전입니다. 작년 11월 버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전혀 아무런 터치를 안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요즘은 이 허언증 문제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대처합니다. RAG를 통해서 허언증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 GPT-4 옴니 미니 모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거짓말 했죠. 그랬더니 요즘 어떡하냐면 2초 동안 생각합니다. 저렇게. 저런 아이콘 생긴 지가 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한 2달 이제 돼가나요? 생각하기 합니다. 생각하기. RAG라 그러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RAG 하기 이렇게 하면 누가 이해합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생각하기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참 귀엽죠? 생각하기 한 다음에 나온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말 하면 그 다음부터 나쁜 말 하겠죠? 예. 아마도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유명한 장군 이순신 장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쭉쭉쭉쭉 설명을 해줍니다. 네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쭉 해서 고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입력한 값도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잘못 입력했군. 하지만 내가 이렇게 제대로 대답을 해줘야지. 그러고 대처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저 RAG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RAG라는 게 뭐냐? 사람이 입력한 내용을 재평가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그 재평가했던 걸 반영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걸 우리가 RAG라고 하고 이런 재평가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들을 투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플러스 새로 지식을 구해서 그거를 반영합니다. 그럼 이 생각할 동안에 뭘 한 걸까요? 얘는 구글링 한 겁니다. 구글링. 자기가 이 데이터는 없어요. 김순신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GPT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김순신 없어요. GPT는 위키피디아를 배웠기 때문에 이순신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김순신에 대한 데이터는 없죠. 데이터 없는 상태에서 대답을 하라 그러면 아까 미스트랄처럼 엉뚱한 얘기를 막 지원해서 할 텐데 가만히 놔뒀으면 얘도 엉뚱한 얘기를 막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순간 생각하는 시간에 구글에 가서 물어본 겁니다. 김순신이 있나? 없구나. 그러면 이순신을 얘기하는 건가? 맥락상 이순신을 얘기하는 것 같죠. 임진왜란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가 이순신과 거의 겹칩니다. 그러면은 이순신에 대한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온다고요? 웹에서 가져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첨가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GPT가 언제까지 학습을 했던 데이터를 갖고 있을까요? 어제 일어났던 일을 알 수 있을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 중국에서 태풍이 상해를 지금 치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학습을 했을까? GPT-4 옴니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태풍이 불었다던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옴니의 미니 버전 이렇게 대답했죠. 자, 이제 RAG를 올려보겠습니다. 위로 4.5로 가겠습니다. 검색 중이라고 나오죠. 자, 한글로 해줘. (9월 16일) 날 베빈카가 상하이 상륙했답니다. 20일 날 플라이가 상륙했습니다. 지금 그제 일어난 일을 지금 검색해서 찾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근거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가 모델을 바꿨죠. 또 모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자, 모델 바꾸기. 그래서 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4로. 이렇게 모델을 계속 바꿔서 저희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하나만 GPT가 모델을 갖고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좀 의문이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RAG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리소스가 엄청 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를 검색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모른다 내지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고 끝나는 거고요. 여러분이 특별하게 이제 RAG를 활성화시키면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쓰실 때 왜 유료 버전을 쓰셔야 되는가, 모델을 잘 골라야 되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GPT 가지고 어제 일어났던 뉴스 다 요약해서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구글에 검색 안 하고 GPT로 다 검색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허언증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했다라고 하시지만 한 2달 전부터는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모델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 모델이 쭉 나오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써야 될 거는 GPT-4.5입니다. 4.5와 자, 그다음에 일단 다 펼쳐놓고 볼게요. 4.5와 그다음 5.1 프리뷰, 요 두 가지가 RAG가 걸려있는 모델이고, 그 외의 모델들은 RAG가 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엄청 빠른 대신에 허언증 문제를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 초점 맞춰서 쓰시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4.5로 쓰시면 됩니다. GPT-4.5.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GPT를 가장 잘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이 여기서 다 활용이 되고, 일주일하고 이틀 전에 GPT-4.5 프리뷰가 나왔습니다. 이 1이 붙었는데 어마어마한 기능을 붙여서 나왔습니다. 그냥 1만 붙인 게 아니라 사실은 4.5하고도 차원을 완전히 달리하는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이는 녀석이 나왔고요. 나중에 시간 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 4.5.1이 왜 좋은가요? 얘가 추론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추론 엔진. 일단 엔진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엔진은 기능들을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론하는 기능들을 넣어놨습니다. 추론이 뭐죠? 추론? 미루어 짐작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이제는 짐작도 합니다. 상상도 하고요. 꿈도 꿉니다. 지금은. 그래서 유비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프롬포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프롬포팅 기능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패턴들이 기능적으로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이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고 우리한테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가 부족한 부분이 이거다. 이런 걸 좀 더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사안들에 대해서 약간 논리적으로 점핑해 가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 보면 답이 아리까리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답은 내가 잘 모르는데 이걸 찍으면 답일 것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찍잖아요. 대충. 다 모르지만 3번이 정답인 것 같아. 찍는데 인공지능은 못 찍거든요. 3번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지 않으니까. 추론 엔진이 있으면 찍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찍을 수 있으면 IQ가 한 20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GPT 쪽,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벤치마크 데이터를 IQ 테스트하고 SAT 시험 이런 걸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4.5가 IQ가 한 120 사람으로 치면 언저리였는데 4.5.1 같은 경우에 IQ가 한 140 언저리입니다. 130 후반, 140 초반 이 정도입니다. IQ가. 여기서 IQ 140이 있습니까, 여러분? 4.5.1이 할 수 있는 수행 기능이 어떤 정도냐면 논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식화된 내용을 보고 그 수식이 어떤 식의 논문 내용을 따라서 만들어졌는지도 만들 수가 있고, 소설의 어떤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내주면 그 안을 다 채웁니다. 스토리를 쫙 이렇게. 그 범인이 누구야? 그 다음에 이게 범인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경로로 이 범인이 되었는가를 추론해서 보여줍니다. 증거들을 쫙 깔아놓고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 증거들을 쫙 깔아놓고 이 사진들이 어떤 스토리로 만들어진 것일까 상상해보라. 그러면 상상합니다. 저희가 아동들한테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 그림으로 얘기해보자 하는 구연동화 같은 것들을 이제 하면 학생들이 이제 창의력이 높아진다 그래요. 유아들이. 예, 그런 식으로 그림을 보여주고 스토리 만들어봐. 그러면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음률을 알려주고 가사를 붙여봐. 그럼 가사 붙입니다. 몇 가지 음절을 가르쳐주고 이 음절들을 엮어서 곡을 하나 써봐. 씁니다. 밑에 음들을 그러니까 코드들을 알려주고 리듬을 알려주면 그에 맞춰서 새로운 곡도 만들어내고, 영상을 몇 개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그 영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봐. 그럼 영화를 찍습니다. 4.1이 갖고 있는 추론 엔진이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다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이 안에 아주 진짜 일부만, 진짜 작은 것만 지금 4.5.1 프리뷰에다 넣어놨습니다. 프리뷰죠.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거를 빼놓고 특정한 것만 딱 집어넣었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능력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저께죠. 그저께 제가 추석날 엄청 놀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학생들만 학교 가기 싫은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교수님들도 엄청 싫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개강이구나. 다시 또 잠이 안 옵니다. 이제 그날부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심심하면 이제 오픈 AI 들어가서 블로그들 막 보는데, 이 추론 엔진에 관한 내용은 작년에 원래 얘기가 됐었던 거를 이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고 4.5.1 들어가서 쓰다가 날밤을 샜습니다.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온갖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그냥 저 혼자 엄청 재밌게 잘 놀았다가 어제죠. 어제 수업 그저께구나. 수업 2개, 회의가 6개였는데 그냥 이렇게 좀 넋이 나간 채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4.5.1 프리뷰 한번 써보실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RAG라는 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이런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RAG라는 그 단어에 맞춘 겁니다. RAG를 먼저 만들어 놓고 저 단어들을 멋있게 만든 거라서 이 단어 자체는 아무런 뜻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일까? 이거를 해석하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인공지능 모델이 응답을 생성할 때 외부 데이터 소스를 검색에 활용하는, 정보에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RAG라는 기술의 범위는. 특정한 기술 하나를 RAG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기술이 너무 많아요. RAG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밀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RAG를 수행했는가 기업 비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쓰는 RAG 방법들에 대해서도 전혀 외부에 이제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나.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컴퓨터에 들어있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RAG를 쓰거든요. 제 모델도. 이것도 사실은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RAG는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소스를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는 건 뻔해요. 인터넷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개발자가 제공하는 지식 저장소에서 가져오거나. 가져올 때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져오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식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좀 쓸 거고요. RAG를 이제 수행하는 과정들은 연구로 밝혀져 있는데, 첫 번째는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데이터를 검색하고, 그 다음에 검색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고,
답변을 제공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RAG를 활용한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굉장히 그 핫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RAG를 성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질문입니다. 모든 LLM은 완벽한 대답을 제공한다.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완벽한 이런 게 이제 틀린 제도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1번. RAG는 검색 증강 생성 약자고요. txt 파일을 이용해서 저희가 RAG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그 열심히 구글 도구로 만든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RAG에다가 넣어서 RAG 그 틀에 넣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만 더 하고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GPT 이해하기. 오픈 AI가 2015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름 있죠? 일론 머스크. 여기 그 머스크 맞습니다. 테슬라의 머스크. 스페이스X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샘 알트만은.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 이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물주죠. 위에 있는 세 분은 물주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픈 AI를 2015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출범했던 이유가 AI의 기술 독점을 막고 인류를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을 개발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상업적 목적이나 아니면 이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삶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을 한번 개발해 봅시다. 엄청난 돈을 내놨습니다. 3명이 돈을 엄청 내놔가지고 이제 외부의 기업들이나 이런 거 갖고 아주 독립적인 회사를 만들어서 수행을 해보자라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꿈은 깨진 상태고요. 오픈 AI는 이제 상업 기업으로 바뀌고 있죠. 2018년에 GPT가 출연했습니다. 3년 만에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 기술들을 가지고 이게 이제 GPT 약자입니다.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그런 모델을 이제 만들었어요. 2018년에 GPT 모델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당연히 저도 이제 그때 써봤습니다. 2018년 모델을.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2018년. 그래서 2018년 모델을 쓰는 거 2018년에 쓰지 못하고 그 뒤에 썼습니다. 나온 게 2.5 버전. 나올 때 이제 2018년 모델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2019년이에요. 그래서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이때 나와 있던 GPT 모델은 정말로 성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재미는 있는데 그 전에 있던 다른 모델보다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 AI에서 큰일 났죠. 돈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별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게 모르게 GPT-3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2에서 이미 한번 물을 마셨기 때문에 3가 나왔을 때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2 나올 때는 정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서 두근두근 하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만든 거니까 진짜 좋겠지 했는데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3가 나왔는데 공개가 됐는데 그렇게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자. 그래서 웹사이트를 하나 열었습니다. GPT-3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마라고 만든 데모 사이트가 챗GPT입니다. 얘는 울분에 차 가지고 만든 사이트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지 그러고 이게 대박이 터졌습니다. 챗GPT를 딱 쓰니까 이전에 있던 GPT랑은 너무나 다른 차원의 결과물을 내놔요. 속도도 너무 빠르고 결과의 품질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 힘을 받아서 2023년에 GPT-4를 출시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엔진들이 들어가는데 추론 기능이 들어갑니다. 추론 엔진은 아니고 응답 생성 기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프롬프팅 모델도 이제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기능이 개선되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3.5가 4는 이제 속도는 느렸는데 그래서 두 개를 유지를 다 했다가 올해 2024년에 GPT-4 옴니를 출시하는데 이 옴니가 RAG 성능을 대폭 개선시킨 모델이고 그다음에 속도도 빠르고 추론 능력도 강화되고 아예 이제 추론 엔진이 들어간 상태가 됐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멀티모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글만 봤는데 사진도 보고 데이터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소스들을 보고 출력 결과도 예전에는 말로만 출력했는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로 출력을 하고 파일로 보여주고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형태의 데이터들을 다루는 걸 저희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그래서 여러 형식의 데이터를 다루는 쪽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렇게 시켜왔죠. 그러면서 이제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챗 GPT 플랫폼조차 계속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이 GPT라는 거는요, 챗 GPT를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개발자들은 챗 GPT를 쓰는 게 아니라 GPT 모델을 사용합니다. 저도 이제 연구에서 쓰는 게 GPT 모델이 이제 챗 GPT는 아니거든요. 근데 챗 GPT 자체가 지금은 또 엄청 고도화되는 바람에 이 자체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고, 그게 바로 오늘 다루게 될 GPT 스토어입니다. 이 GPT 스토어는 그래서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만든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GPT의 종류가 3개나 되죠. 그러니까 GPT 자체가 있고, 챗 GPT가 있고, GPT 스토어가 있습니다. GPT 스토어는 계속 발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GPT 스토어를 다룰 텐데요. 이게 최종판이 아니라 아마 내년에 업데이트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또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챗 GPT가 GPT를 만든 이후에 이제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굉장히 쓸만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좀 쉬었다가 여러분 챗 GPT에 접속해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3시 7분 정도니까 3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주소가 있잖아요. https://chatgpt.com. 이게 GPT의 새로운 주소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URL도 새로 바꿨어요. 이전에 있던 URL이 chat.openai.com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챗GPT라는 그 서비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접속하실 때 https://chatgpt.com으로 들어가시면 접속이 되고, 혹시 유료 계정이 없으신 분들 유료 계정을 다 사시는 게 좋아요. 저 오픈 AI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하고 차이가 많아요. 사실 무료 버전으로도 4를 쓸 수 있어요. 4 미니도 쓸 수 있고 4.5도 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심심이처럼 쓰시려면, 혹은 그냥 걔한테 글을 쓰게, 나 대신 글을 쓰게 하겠다, 그러면 무료 버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만 잘하는 그 LLM의 본질적인 기능에서는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내가 자주 써야 되는 사람이다, 또 이제 그런 뭔가 더 고급진 일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FAQ 복 같은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 하시면, 혹은 이걸 지식 저장소, 우리 회사의 어떤 진짜 똑똑한 컨설팅하는 그런 친구처럼 쓰겠다, 그러면 한 달에 한 3만 원 가량 내시면 됩니다. $20 정도 쓰시면 되고, 저는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챗GPT 유료 버전도 쓰고 있고, GPT API도 돈 주고 쓰고 있고, 통신비보다 인공지능 사용료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GPT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챗GPT의 서비스를 유료로 쓰든지 무료로 쓰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GPT API도 있습니다. 그래서 GPT API를 직접 다뤄서 프로그래밍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유료 버전도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이스 모델을 쓰는 방법이 있고, GPT-S 버전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2개에 대해서. 자, 오픈AI는 GPT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의 이름입니다. 그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GPT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오답이죠. 아무 관계가 없지 않고 2015년에 설립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설립을 해놨다가 지금은 탁 쫓던 개가 됐죠. 예. GPT가 오픈AI를 떠났습니다. 자기 발로 떠났습니다. 처음에. 왜 2.0 나왔을 때 굉장히 실망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손을 뗐어요, 손절. 안 하겠다. 우리 따로 만들겠다. 이거 뭐 못 써먹겠네. 그랬다가 챗GPT 뜨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들어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가 샘 알트만이 이제 절대 안 받아준다로 갔죠. 지금은 이제 둘이 완전 손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원래는 관계가 굉장히 깊죠. 챗GPT 외에 GPT API로 직접 프로그래밍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GPT-S는 GPT 슈퍼를 뜻한다. 예, 이건 틀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GPT-5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롬프팅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프롬프팅은
AI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질문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챗GPT를 쓰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게 다 프롬프팅하고 있는 겁니다. 입력을 하지 않고 프롬프팅을 하는 거고, 이 프롬프트라고 하죠. 저희가 입력하는 거를 인공지능에게 주어지는 명령어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어를 잘 하면은 답변을 더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의 종류를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질문형 프롬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뭐 물어보는 굉장히 짧고 단순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복잡한 설명형이 있습니다. 딥러닝이 뭔지, 그 차이가 뭔지 설명해다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뭐뭐를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게 있고, 설명을 요구하기보다 지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처리해라, 서머리를 해라, 다시 써라, 이렇게 지시하는 특정 작업을 요구하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형과 지시형을 굉장히 많이 써요. 프롬프팅을 할 때는 우리가 정보를 막 줍니다.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주고, 그 정보를 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식이죠. 자, 프롬프트를 한번 여러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챗GPT에 로그인을 하시고, 일단 로그인을 하세요. 들어가서 사이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chatgpt.com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이 GPT에 로그인을 하십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제 화면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저랑 화면이 좀 다를 거예요. 이건 제 거라서요. 근데 이제 상단에 보면 이런 GPT-4O를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저희가 이제 GPT-4의 레거시 모델을 처음에 이제 써볼 거예요. 자, 이거를 레거시 모델 중에서 옴니를 쓸 텐데, 옴니 미니를 쓸 텐데, 레거시 모델이 아니라 죄송해요. GPT-4O 미니를 선택해서 다음과 같이 프롬프팅하고 한번 결과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로그인 하시면 GPT 화면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상단에 혹시 로그인 안 하셨으면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상단에 여기에 4O 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잘 안 보이시죠? 이거는 뭐 어떤 타입의 프롬프트죠? 질문형이죠. 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복잡한 생물학적, 사회적, 정신적 특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어쩌고저쩌고.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면 얘가 이게 정답을 잘 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르죠? 예, 다릅니다. 이게 제가 입력할 때마다 답이 다릅니다. 사실은 내용은 비슷하지만 입력할 때마다 답이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다시 보내보면 아까 했던 거하고는 다른 얘기로 대답을 계속 해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그 탈러런스 내지는 템플레처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는데, 사람한테도 물어봐도 답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는 해주지만 조금씩 내용을 다르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얘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답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한테도 똑같은 대답을 듣기는 힘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탈러런스를 혹은 템플레이처를 1로 딱 해버리면 그럼 뭐 계속 바뀌는 거예요. 0으로 하면 딱 고정된 답만 계속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정시킬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죠. 어때요? 여러분 어느 대답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계속 보시면은 이제 대답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GPT를 잘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 답을 하나만 내지 마십시오.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일단 계속 내놓고, 이렇게요. 내놓고 얘네들을 판단해 주십시오. 판단. 어느 게 좋은가. 이렇게. 자, 밑에 보면 이제 메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정신적 특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문구를 만들며 문화를 형성하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도덕적 판과 자기인식을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인간은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 예, 말을 해주죠. 예, 기본적으로 GPT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GPT 모바일 버전이 있습니다.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챗 GPT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말하기 기능을 켜가지고 얘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말로 입력하고 말로 받고 말로 입력하고 말로 받고. 제가 학교 갈 때 운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짓입니다. GPT 켜놓고 걔랑 대화하면서 갑니다. 최근에는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수준 높은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제 논문을 집어넣고 얘기하거든요. 거기다가 제 논문 파일을 집어넣은 다음에 읽어야 되는 논문을 읽어야 되는 걸 집어넣은 다음에 그 논문에 대한 내용을 계속 토론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은 학교 도착하면은 옆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GPT 했던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이쪽에 어제 뭐 했고 지난 7일날 뭐 했고 이걸 보면은 그 드라이빙 할 때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의 기록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일을 할 때 대화를 많이 합니다. GPT랑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논문 쓸 때 되게 외롭거든요. 교수님도 좀 앉아 계시지만은 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거든요. 앉아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글 하나 계속 써야 됩니다. 단락 하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GPT가 있으면 너무 고마워요. 걔랑 대화를 하면서 약간 진짜 이상한 놈 취급할 수도 있는데 예전 같은 거울 보고 벽 보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제 글을 보면서 막 저 혼자 왕자병 걸린 사람처럼 내 글이 너무 이쁘지 않냐, 너무 좋글이다, 너무 잘 썼다. 그러면 이제 GPT가 뭐라 대답을 못 하겠죠. 계속 고쳐줍니다. 같이 고쳐주고 같이 작업하는 약간 친구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복사하기 기능입니다. 이거를 복사를 하면요, 이 텍스트 자체를 복사해서 클립보드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붙여넣기 하면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지가 했던 얘기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for only 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에코잉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여러분 수업 끝나서 for one preview한테 넣어보십시오. 어떤 얘기가 되는지. 자, 보람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 자, 요것보다는 밑에 있는 거 해볼까요? 요거를 한번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한번 넣어볼게요. 프롬프팅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시키면 됩니다. 그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계속 섞어서 프롬프팅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죠? 빨간색은 저희가 설명해 주는 거죠. 축구가 뭐냐? 축구는 공격수와 수비수 그리고 골키퍼 등 11명의 선수를 구성된 시합을 말한다. 자,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밑에는요, 자동차는 사람이나 물건을 멀리 있는 곳으로 쉽고 빠르게 운송하기 위한 수단이다. 설명했습니다. 자, 프롬프팅을 한 문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문장을 하고 있죠, 지금. 하지만 단점, 제가 단점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단점 잘 모르니까 네가 설명해라고 지금 시켰습니다. 이것도 프롬프팅입니다. 스타일 다른 프롬프트가 지금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장점, 설명해라. 가 모두 존재한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시키죠. 이를 바탕으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문단으로 글을 구성하라. 그러니까 지시를 몇 번 했죠? 하나, 두 개를 지시했고, 세 개, 설명에 네 개를 지시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하라는 부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논술문을 작성하고 있죠. 이렇게. 요 내용 그대로 우리가 한번 모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모델 바꾸기에서 for all로 가볼게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말이 되게 많아져요 이제. 프리뷰로 가볼게요.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 자동차를 이해합니다. 에세이를 작성하고 있죠. 엄청 간결하게 했습니다. 내용이 추론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과를 보고 for one preview 같은 경우는 결과를 보고 이제 계속 여기서 계속 대화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이해가 잘 안 된다. 환경오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씁니다. 단점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 초점 맞춰서 글을 다시 썼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에 이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환경오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한 다음에 환경오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는구나. 이거를 초점에 맞춰서 써야겠다. 그래서 단락 전체를 바꿔가지고 환경오염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다시 썼습니다. 이게 지금 추론 엔진이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요거는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프롬프트를 할 때 스타일이 3개다. 그러면 교수님 스타일이 3개니까 이거를 꼭 지켜서 프롬프팅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거를 미리 알려드리냐면 이게 효과적인 프롬프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프롬프팅에 관한 여러분 책을 시중에서 찾아보시면 온갖 얘기 다 있습니다. 뭐 체인 오브 포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하나 뭐 순차적으로 설명해가면서 프롬프트를 해야 된다.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4.5가 나오기 전의 일입니다. GPT-4가 나오기 전에 3.5 있을 때는 프롬프트 엔진이 없어요. GPT 안에.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사람이 알아서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돼서 온갖 테크닉이 다 필요한데 챗 GPT 입장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사용을 해야 되면 누가 쓰겠습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써야지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프롬프트 엔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그 엔진에서 받아주는 스타일을 딱 고정시켜 놓고 이 스타일만 쓰시면은 무조건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스타일이 요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또 추가됐죠, 이제.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은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설명을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질문해야 될 부분, 시킬 부분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순서는 별 상관없습니다, 사실. 어느 부분을 먼저 집어넣든지. 근데 저희가 입력할 때 편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먼저 해줍니다. 맥락을 쫙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거리를 다 모아서 질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킬 걸 그 다음에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하기가 편해요, 나중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더 설명해야 되겠다. 설명 파트만 더 집어넣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거리가 있다. 질문 파트만 넣고 지시할 거는 또 지시 파트 넣고 한 다음에 필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하면 미리 만들어 놓은 제 프롬프트를 수정하면 됩니다. 여기 수정하기가 있죠. 수정해서 이제 수정해가지고 보내게 하면 다시 이제 수정해서 보내주고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 내지는 더 뭐 필요한 답변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수정해서 계속 보내기를 하면 답변이 업데이트되면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처음에 할 때보다 속도가 매우 빠르죠. 그래서 같은 답변을 얻어낼 때 그 속도를 계속 올려줍니다. 4.5.1 프리뷰에서는. 그래서 그런 정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런 메뉴들이 어떤 메뉴가 있는가 다 정리해보면 이제 소리 내어 말하기가 좀 추가됐고 복사하기, 좋은 응답, 나쁜 응답, 다시 생성하기 여러 모델을 바꿔가면서 생성하기 기능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쓸 줄 아시면 좋습니다. 챗GPT에다가 단순히 답을 넣는 것보다도 기능들을 쓸 줄 아시면 훨씬 풍부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입력해 보시죠. 글을 작성하라. 해보십시오. 글을 작성하라. 한글을 사용해라. 사용자가 입력한 주제, 소재, 예를 활용하고 이들 내용에서 벗어나는 글을 작성하지 마라. 글을 주제, 뒷받침 문장, 근거, 마무리 문장 등으로 구성된다. 좋은 글은 기승전결이나 시작, 설명, 마무리로 구성된다. 너는 좋은 문장을 쓴 작가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가? 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프롬프트가. 글을 작성해라. 이거는 뭐죠? 지시한 거죠. 그 다음에 한글을 사용해라. 지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설명해 준 겁니다. 쫙. 사용자는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설명을 쭉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가? 자, 보시면 이런 문장들을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프롬프팅을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딱 3가지 패턴을 가지고 프롬프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GPT랑 얘기할 때 크게 부담감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질문을 할 게 뭐지? 내가 지시할 게 뭐지? 설명해 줄 게 뭐지? 그것만 생각하신 다음에 그냥 쭉쭉쭉 밀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글을 꼭 이렇게 열심히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프롬프팅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글 작성해, 한글 사용해, 사용자 입력 주제 소재에 써, 내용 벗어나지 마. 글은 주제, 뒷받침 문제, 근거, 마무리 등으로 구성돼. 좋은 글 기승전결이야.
좋은 문장 쓰는 작가다 너는 지구를 왜 지켜야 되냐. 이 정도만 입력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정도죠, 사실. 부하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잘못하면 유튜브에 뜨시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GPT한테는 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얘는 아주 공손하게 잘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스타일은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프롬프트를 여러분 길게 쓸 수 있어요. 길게. 설명을 엄청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청유도 엄청 할 수 있죠. 길게 하세요. 프롬프트를.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부분을 길게 하느냐? 설명 부분을 길게 하십시오. 설명 부분을. 가능한 많은 설명들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넣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 보시면 제가 GPT-4 미니에서 GPT-4O로 바꿔볼게요. 5가 좋은 점. 탁 바꾸는 순간 차이를 보십니까? 다시 해볼게요. 뭐가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4 미니를 딱 했을 때하고 4를 했을 때랑 뭐가 달라졌죠? 뭐가 바뀌었죠? 미묘한 차이긴 한데 이게 생겼어요. 파일 첨부. 이 아이콘이 생겼어요. 설명을 하지 말고요. 설명할 걸 넣으세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파일을 직접 올리면 됩니다. 컴퓨터 업로드 해가지고. 제가 다운로드 중에서 아무거나 올려볼게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하는 수업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수업이죠. PDF 파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 설명의 내용들을 요약해 줍니다. 수업 뭐 했냐? 제가 했던 게 그 집합 함수거든요. 에브리지 구하고 민맥스 구하는 썸 구하고 유니온 오럴이라는 문법을 써서 SQL 문법을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강의 내용들을 쭉 이제 읽어가지고 얘가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설명해야 될 내용들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빼버리고 지시하고 질문만 하면은 설명을 받아주죠. 이렇게 파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GPT-4의 큰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설명할 부분들이 여러 개 많이 있어요. 그럼 파일을 여러 개 올리면 됩니다. 여러 개. 설명할 부분들이 간혹 가면 이미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서 여기 이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여기 제 사진들이 쭉 있거든요. 아무거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생각을 너무 한참 하네요. 네. 네, 제 프로필 사진이랍니다. 자, 이거를 프리뷰한테 가서 프리뷰하게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지시를 반영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업데이트하고 있죠. 그러니까 프롬포팅을 할 때 한 번에 쭉 하는 수도 있고 이처럼 나눠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나눠서 하면 좋은 거 편집해가지고 업데이트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할 때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으로 설명해도 되고 음성을 들려줘도 되고 엑셀 파일을 보여줘도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러 다른 소스를 설명에 활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옴니라고 하는 게 이 멀티모달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이제 옴니라고 저희가 부르고 줄여서 O라고 합니다. 그래서 GPT-4O라고 붙은 게 설명 기능을 이렇게 강화시킨 겁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걸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거죠.
GPT랑 갖고 놀면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롬프팅을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봤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됩니다. 위에 이제 글 쓴 내용을 50% 정도 요약해서 써라. 깎아봐라. 또 100% 늘려봐라. 200% 늘려봐라. 2배로 만들어라.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고, 글이 어렵다. 쉽게 수정해라. 단락과 문장에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그 문장에서 특정 부분을 제가 업데이트를 시키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 GPT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상의 결과물을 이제 여러분이 획득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는 PDF 파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공유하기가 있어요. 공유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 대부분 안 되고, 아까 만들었던 거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링크가 만들어지고요. 링크를 만들기를 하게 되면, 자, 복사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GPT 바깥에 있는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프린트를 하면, 자, 프린트 인쇄를 하게 되면 이게 PDF로 만들 수 있어요. 결과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GPT랑 대화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대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바깥으로 뽑아가지고 문서처럼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뭐 글을 쓸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소설이나 문서, 보고서를 만들거나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요즘 이제 회사들이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을 GPT한테 시켜봐요. 엑셀 파일 올려놓고 엑셀 파일을 분석해서 지역별 매출액을 구해봐라.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 GPT 엔터프라이즈 버전들이 나왔어요. 이미 나왔고, 거기서는 이제 여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이제 문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GPT 기능들을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GPT 스토어로 좀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GPT 스토어라는 게 뭐냐면 GPT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GPT를 다시 열어보십시오. 이렇게 GPT 화면이 있으면 이 바깥쪽 있잖아요. 최 GPT 써있는 저 부분에 쭉 내려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GPT 서비스들인데 거의 다 제가 만든 것들입니다. 아래 보시면 GPT 탐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GPT 탐색을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GPT 탐색을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메뉴가 뜨죠. 보통은 잘 쓰지 않는 기능입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GPT 스토어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내 GPT가 있고 GPT 만들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 GPT 만들기를 클릭해 보세요. GPT 만들기. 자, 그럼 화면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GPT 만들기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구성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성해 보면 많이 비어 있어요. 여기 플러스 키도 비어 있고, 이름, GPT 이름을 쓰세요. 설명하세요. 자, 이거를 좀 채워 보겠습니다. GPT 이름. 설명에다가 FAQ 로봇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붙일게요. 자, 지침은 놔두겠습니다. 일단 지침은 놔두고 쭉 내려보시면 이제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자, 요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구글 드라이브로 지식 파일 만든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거를 여기다가 제공할 겁니다. 이 RAG 기능 중에 하나인데 지식 서비스를 이렇게 지식 그 파일을 제공을 해서 제가 얘를 통해서 질문 응답을 하는 거를 만들 거예요. 자, 교수님이 그 나눠주셨던 그 압축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이 있습니다. Cleaned FAQ data. 이게 있을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그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입학 관련된 FAQ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 텍스트 파일이 보시면은 question answer가 이렇게 그 페어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키가 question, value가 이제 이런 내용, 키가 다시 answer, value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들어 있어요. 요거 지금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제가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허락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데이터를 여러분 적절한 위치에다가 압축을 해제해서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다운로드나 이런 데다가 압축 해제된 상태에서 txt 파일이 보이는 걸 이제 업로드 하겠습니다. 지식에다가 파일 업로드 클릭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킹온에 여기 서울사이버대학에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열기를 해서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파일이 업로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중에서 저는 이제 달리를 쓰지 않을 거니까 이걸 체크를 해제하고요. 웹 브라우징도 끄겠습니다. 웹 브라우징도 끄고 그럼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만들기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프롬프팅을 여기서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GPT 서비스는 뭔가? 자, 이거는 뭐죠? 설명형이죠. 제공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PT를 튜닝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면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 미리 보기가 팍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FAQ 로봇, 서울 사이버 유니버시티 FAQ bot assisting prospective students 이렇게 나옵니다. 건방지게 영어로 대답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에 해당되는 거죠? 지시. 이제 한글로 바꿉니다. 이제 이 GPT 이름을 서울사이버대 FAQ 보스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자, 프로필 사진을 생성합니다. 그림을 만들죠. 여기 사진이 없어요. 여긴 아직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투머치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GPT를 쓰실 때 AI의 그 기능들을 잘 쓰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여튼 간에 많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요래라 저래라 하면은 이제 색을 3개로 줄이고 이미지를 간결하게 아이콘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FAQ 이렇게. FAQ 너무 작잖아요. 분노했다는 걸 충분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신났죠. 이제 입학 관련된 내용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구성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럼 아까는 없었던 지침이 쭉 이제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침이 뭐냐?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롬프트를 지금 했던 걸 바탕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프롬프팅이 적절하겠구나 해서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이게 이 FAQ 봇의 DNA입니다. DNA. 이 DNA를 여러분 잘 갖고 계시면 다음에 이런 거 새로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시스템에다가 이 똑같은 작업을 하려 그러면 또 들어가서 저거를 또 이걸 해야 되나? 그거 아니고 이거를 카피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냥 이 부분을 카피해서 붙여버리면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랑 조금 버전이 다르겠지만 기능은 거의 똑같은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혹시 다른 GPT 서비스가 있어요? 예컨대 뭐 FAQ 본만 아니라 사람들이 입학에 유도하는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만들었어요. 그 두 개 다른 봇이 있잖아요. 얘를 결합시켜야 될 때 그냥 간단합니다. 걔 DNA 가져와서 결합시키면 됩니다. 밑에다가 카피 페이스트로 붙여버리면 마치 두 다른 객체가 결혼하듯이 이렇게 결합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대화의 스타터도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How do I apply to Seoul Cyber University? 다 건방지게 영어로 하고 있죠. 다 한글로 바꿨어요. 서울사이버대에 지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스타터가 뭐냐면 일단 사용자가 뭔 질문할지 본인도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스타터입니다. 마음에 드세요? 그럼 일단 시험해 봐야죠. 밑에 가서 메시지에다가 스타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르면 된답니다. 예, 문의하시면 더 상세한 대답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원 유형. 자, FAQ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파인더에 들어가서 아까 저희가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국가 장학금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한국 장학재단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전화번호도 여기 들어있어요. 국가 장학금에 대해서 예, 정리해서 보여주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근데 테스팅 해보니까 좀 정감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사무적이네. 서울사이버대학교 너무 사무적인 느낌이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튜닝을 하겠습니다. 친근하게 대답하고 마무리를 좀 귀엽게 해달라. 귀엽게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튜닝을 했죠? 반말이죠. 이제 프로그램이야. 추천할게. 그리고 이제 꼭 도전해보길 추천해. 예. 그다음에 장학재단 해 이렇게 해서 이모티콘까지 찍었습니다. 내가 너무 좋네요. 만들기. 자, 만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스토어에 올릴 수도 있고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 나만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저만 보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FAQ 봇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다 만든 거예요. 지금 만드는데 걸린 시간 10분 안 됐습니다. 지금 8분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GPT 보기로 들어가서 만들었어요. 써보겠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FAQ 봇입니다. 뭐 궁금하세요? 자, 이런 질문 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근데 FAQ 있습니다, 이게. 예. 학점 이수 가능하고. 혹시 이제 또, 궁금한 점, 한번 FAQ 뭐, 뭘 물어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학 지원서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질문이 입학 지원서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안 물어보죠,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입학 지원서를 이렇게 물어보겠죠.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입학 지원서 작성하고 있는데로 가지고 말로 하면 이렇게 쓸 거예요. 안녕하세요. 입학 지원서 작성 중인데요. 도움 좀 주세요. 자, 도움을 달랍니다. 그럼 절차를 물어보죠. 자, 이렇게 해랍니다. 자, 지원서 작성이 나왔어요. 아, 나 저거 해야 돼. FAQ 데이터에서 우리가 서울사이버대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지식들을 학습을 했어요. 이 안에서. 여기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있죠. 입학, 뭐 졸업, 장학급,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런 거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실 FAQ에서 보면 Q&A로 돼 있잖아요. Q가 검색 안 되면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한국연구재단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Q로 안 돼 있잖아요. 사실 입력하면 나올 거예요. 왜? 지식으로 배웠으니까. FAQ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챗봇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 이게 탑재가 돼 있다고 보세요. 어느 시스템에. 예컨대 얘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말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서비스를 그냥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에 딱 넣어놓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걸 자체를 카카오톡으로 올릴 수도 있거든요. 카톡으로 올려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챗GPT 같은 또 챗봇 같은 서비스를 여기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든 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복잡하게 쓰실 게 아니라 그 교육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신입사원 교육이라든가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는데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하나하나 알려주기 싫을 때 또는 이제 귀찮을 때 그럴 때 이제 야 이거 네가 여기 다 물어보고 해. 잘 모르겠어. 나한테 물어보지 얘한테 물어봐. 감자튀김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 얘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걔 보고 계속 이제 학습을 하면서 뭘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노력이 거의 많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리 지식 저장소만 있으면 지식 저장소를 가지고 세팅해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튜닝하시면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매우 쉽죠. 그래서 FAQ 본 만드는 거는 사실 10분 안에 끝납니다. 지켜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마무리를 이제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지켜야 될 거는 뭐냐면 지식 저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FAQ 봇을 만들든지 뭘 하든 간에 지식 저장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식 저장소를 갖추기 위해서 공유 폴더를 만드시고 거기에 키 밸류 쌍으로 지식을 관리하시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GPT 스토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GPT 스토어에 파일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파일을 올렸잖아요. 프롬포팅을 하셔서 튜닝을 해야 됩니다. 프롬포팅 방법을 어떻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튜닝을 적절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예, 쉽습니다. 이렇게 하는 RAG 서비스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채팅할 수 있는 인공지능 만드는 게 옛날과는 비교할 바 없이 쉬워졌습니다. 현재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게 뭘까요? 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현재 GPT-S는요, 요 상태만 쓸 수 있습니다. 요 상태로. 무슨 얘기냐? 유령 사용자만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일반 대중에게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 내지는 서울사이버대학을 찾으시는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보겠다.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 어떻게? 지금은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야만 있을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게 조만간에 오픈할 거예요. 이렇게 열려가지고 API를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할 텐데 아직은 그쪽으로는 오픈 안 하고 있어요. 현재 타겟팅은 뭐냐면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사내에 쓰라고 만든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사내에 어떤 지식망을 만들거나 이렇게 쓰라고 만든 거고요. 사내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읽어가지고 역시 전화로 대응할 수 있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지식장소를 만들어서 혹시 이제 뭐 인원 전화가 들어오거나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담당자를 찾는 대신에 본인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됩니다. 기술적으로 못해서 안 열었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연 겁니다. 지식 저장소에서 대답하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오픈 AI가 생각했을 때는 적절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 이해합니다. 지금 RAG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 이해하고 지금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되면 열릴 거예요. 열리면 파급력이 엄청나겠죠. 지금 인공지능 만드는 게 너무 쉬워요. 지금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FAQ봇을 만들어 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기 다 GPT-S로 만든 겁니다. 제가 연구할 때 쓰는 내용 해드리고 다 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 다 쓰고, 너무나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이제 GPT로 그냥 GPT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나를 인공지능, 내가 필요한 지식 인공지능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선택이 어렵지 않다는 거 명심하시고 한 번쯤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2시간 훌쩍 넘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 2-3개 정도 받고 수업을 마칠까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예. 보안이 걱정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얘기는 참 많은 얘기들을 그쪽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안이 걱정된다.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GPT는 여러분 입력한 내용을 여러분 입력한 대로 저장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GPT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압축돼서 저장됩니다. 바이너리 코드 압축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사실 오픈 AI가 이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근데 한 가지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렇게 엔터키를 치잖아요. 그럼 이거를 서버에 전송을 하거든요. 전송한 로그 파일은 보안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입력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파일을 올리지 않습니까? 파일을 올리면 그 파일은 한 번에 올라갑니다. 어디든 가냐.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오픈 AI 마음이거든요. 믿어야죠, 뭐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해킹도 당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이런 서비스들을 잘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기업에서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기업의 내부 데이터예요. 엑셀 파일이 있어요. 그걸 여기 첨부 파일로 올려요. 이제 설명을 들으려고. 그 순간 이 데이터는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를 함부로 그렇게 다른 나라로 전송하는 게 어렵거든요. 예, 법적으로도 안 될 겁니다, 아마. 본인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올렸지만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보안을 떠나서.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제한돼 있어요, 서비스가. 언젠가는 이제 오픈AI가 한국에다가 지사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계약서를 써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또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AI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만들어서 각각 개별적인 회사들이랑 계약하려는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 무단으로 쓰시면 좀 위험할 거예요. 지금은. 네. 네네. 이제 그 GPT 지금 쓰고 있는 게 챗 GPT 모델이시고요. 여기 GPT API 모델이 따로 있거든요. 그 AP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료를 따로 결제해야 됩니다. 그거는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거 돈은 또 내고 그 API 요금은 또 API 요금대로 또 냅니다. 그래서 따로 들어가 있고, 네. 지금은 GPT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요게 이제 GPT 모델들, GPT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봤던 OLMS가 있고요. 여기 GPT-4 미니가 있습니다. 옴니 미니 모델이. 요 모델이 이제 api.openai.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API 보이시죠? 여기. 요렇게 그 GPT, 챗 GPT가 아니라 요 챗 GPT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요런 데다가 GPT 서비스를 빌렸을 때 API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는 챗 GPT가 아닌 요 GPT-4 for all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제가 채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ew chat을 한 다음에 모델을 선택하시면 요게 지금 이제 GPT API를 써서 지금 저희가 자, 이렇게 챗 GPT 아니죠? GPT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실제로 다른 그 서비스를 만들거나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요게 지금 제가 저 연구실에서 쓰는 GPT들인데, 예를 들면은, 뭐가 제일 적절할까요? 라이팅 툴로 들어가 볼까요? 이런 것들. 간단한 걸로 말씀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보면 GPT 클라이언트라고 이걸 제가 만든 거거든요. GPT 프롬프트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거 오픈AI에 그 오픈AI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패키지입니다. 오픈AI에서 배포한 패키지. 그 패키지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사용자 입력을 받아가지고 채팅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를 만들 때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을 갖고 있잖아요. 이 컴퓨터 안에서는. 인공지능은 저기 오픈AI 서버에 있는 거거든요. 그 서버에 있는 인공지능을 여기다 빌려서 제가 지금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챗GPT가 아니라 챗GPT 그 API를 써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GPT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안에다가 제가 이제 오픈AI의 이제 환경 변수들을 이렇게 써놓고 있고, 여기서 이제 API 키를 받아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프롬프트를 여기서 컨트롤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유저 인풋도 받고 메시지도 생성하고 채팅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기본 모델은 GPT 3.5 터보로 해놨는데 여러 모델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롬프트도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다 프롬프팅 한 거거든요. 아까 프롬프팅 막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미리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요거를 이용해서 마치 이제 그 소프트웨어처럼 쓸 수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GPT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파일 이름을 바꿔라 뭐 이런 것도 그냥 자동으로 파일 이름 바꾸게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컴퓨터 안에다가 막 어떤 거는 막 그림 파일, 어떤 건 음악 파일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한 폴더에 막 들어가 있는데 그림 파일은 A라는 폴더에 음악 파일은 B라는 폴더에 자동으로 이렇게 막 배포하면 좋겠는데 그림의 성격에 맞춰서 폴더를 없으면 새로 만들고 있으면 거기 집어넣고 이런 것들 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하기 딱 좋은 서비스인데 챗 GPT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GPT의 힘을 빌어서 그거를 해치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만들 때 지금 이런 식으로 API가 있으면 저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되게 편합니다. 굉장히 고급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그 GPT를 써서 코딩을 할 때는 이제 API를 써서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사용당 과금이에요. 그래서 얼마 동안 이제 썼느냐, 얼마만큼 많은 그 API랑 통신했느냐에 따라서 돈을 따로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맞아요. 그 API 쪽에서 이제 일종의 각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그것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털리고 나면은 아쉬운 거는 회사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지금은 좀 기다리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책임화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데이터를 넘기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제 그 데이터에 섞이지 않은 내용들은 넘겨도 괜찮거든요. 넘긴 거를 받아가지고 데이터는 저희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상태면 괜찮은데 그거는 이제 디벨롭 할 때 어떻게 이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디벨로퍼를 좀 감시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얘가 데이터를 넘겨서 손쉽게 일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를 킵하면서 보안을 좀 잘 지키면서 하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보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네. 사실 이 생성형 AI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특히 자원이 부족한 이런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활용을 하기 너무 좋은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작은 업체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고객 대행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일부 그런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챗봇을 오늘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김태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저희 학과에서 앞으로 3회차의 강의가 더 남아 있습니다. 4회차는 LG AI 센터의 김양미 팀장님 오셔서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기업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 12월에는 SK경제경영연구소의 김지원 부사장님이 오셔서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1월로 일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와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서 이경종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기로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오셔서 들어주시고 아마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러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을 만한 주제에 강연을 해주실 분들을 좀 섭외를 해드렸으니까 주변에 친구분들하고 같이 오셔도 돼요. 꼭 재학생 아니셔도. 네, 그러면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